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하라는 거야. 인버스 키네매틱스. 그래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이제 반대, 포워드 키네매틱스랑 일종의 반대예요. 우리가 이제, 제로 T6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known. 우리가 이 제로 T6, 즉 로봇의 끝점의 위치, X, Y, Z랑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지, NOA를 알고 있는 거예요. 로봇의 위치 벡터랑 그 다음에 N, O, A 벡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의 끝점이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의 포지션이 어디 있냐, 이런 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로 T6는 우리가 N, O, A, P 벡터 0, 0, 0, 1.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조인트 앵글을 찾는 거예요. 조인트 앵글스. 즉 테라 1은 얼마냐, 테라 2는 얼마냐 찾는 거죠. 테라 6까지. 이걸 찾는데 이것들이 요 N, O, A, P의 어떤 펑션인 거죠. 그러니까 테라 1부터 6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의 끝점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으로부터 결정을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로봇의 끝점의 위치와 방향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앵글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조인트 앵글을 찾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테라 i를 찾는 건데, 우리가 가정하는 건 제로 T6 로봇의 끝점의 방향과 위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즉 제로 T6는 어떻게 표현되냐, NOA 벡터로 표현되고 있죠. N, O, A, P 벡터. 그래서 이것들의 성분들을 우리가 X, Y, Z로 표현하면 이렇게 NX, NY, NZ, OX, OY, OZ, AX, AY, AZ, PX, PY, PZ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성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OA, 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R이라고 해서 성분이라고 해서 R11, R12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편리한 대로 어떠한 노테이션을 사용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 T6를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건 조인트 앵글을 찾아야 돼요. 그럼 조인트 앵글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앞전에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구할 때 이런 이퀘이션을 썼죠. 제로 T6는 제로 T1, 1T2, 득득해서 5T6라고 이제 알고 있죠. 이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앞전에는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편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로 T6를 구한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제로 T6를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 펑션이라고 했죠. 테라 1부터 테라 6까지 펑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왼쪽을 알고 있고 오른쪽에 이 조인트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예요. 역으로. 이 방정식을 역으로 푼다고 해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제 우리가 요 제로 T6랑 요 관계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테라 1을 이제 예를 들어 구하려고 해요. 테라 1은 그러니까 요 제로 T1이라는 거는 테라 1의 함수예요. 1T2는 테라 2의 함수예요.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제로 T1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요.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이게 행렬을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우리가 인버스를 곱해야 돼요. 역행렬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제로 T1의 인버스를 취해요. 인버스를 취하면 역행렬이 되죠. 역행렬 곱하기 제로 T6가 되고,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1T6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돼요. 1T2, 2T3, 3T4, 4T5, 5T6.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좌측에다가
역행렬을 곱한 거예요. 1t, 0t1의 인버스를 요쪽하고 요쪽에 각각 곱한 거예요. 인버스를 곱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요거랑 요거예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로T6는 알고 있다고 한 거죠. 제로T6는 요거죠. 알고 있는 거고, 제로T1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테라1의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테라1의 함수이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보면, 얘는 테라2부터 테라6까지의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좌변과 우변을 잘 관찰을 하면, 테라1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테라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테라1을 구했다고 하면, 이제 요 전체 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t, 2의 인버스를 각각 이제 요 좌측에 이제 곱하는 거예요. 좌측에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0t1에 이거는 그렇게 안 풀었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0t1의 인버스 0t6 요게 1t2의 인버스 이렇게 하면 남는 게 뭐냐면 2t3부터 해서 5t6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테라 3에서 테라 6까지의 함수고 요거는 테라 2의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테라 1을 구했으면 테라 2를 요거를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UR 로봇에서는 그 방법을 이제 적용하긴 하는데 약간의 변형이 이제 필요해요. 요게 힌트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정의. 먼저 이제 힌트를 주면 우리가 이제 앵글 하나를 먼저 이제 기하학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기하.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앵글을 하나 결정할 수 있어요. 앵글을 결정하고 앵글을 결정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문제가 좀 단순화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그 제로 앵글 포지션 처음에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으로부터 지금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이제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인버스 키네매틱스 배울 때 배웠죠. 인버스 키네매틱스 푸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주면 우리가 제로 앵글 포지션으로부터 이 끝단에 있는 이제 위치를 보고 앵글 하나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퀘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이걸 해보길 바래요. 참고로 보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어 학생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 있죠. 그래서 제로 앵글 포지션에서 요 끝점까지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요 포지션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요 포지션하고 이제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매틱스에서는 요 포지션하고 만약에 우리가 엔드 포인트까지 한다. 이 그리퍼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요것에 이제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앵글을 이제 알 수 있죠. 앵글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x, y, z 이것의 요 점의 포지션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NOA 벡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제 우리가 벡터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풀 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것들의 관계를 이제 뭐 따져서 기하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요런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이 로봇의 어떤 이 구조에서는 특별한 이제 관계가 있어서 앵글 하나는 이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앵글을 이제 5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5개를.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준 방법이 엘지브레이크 방법인데 엘지브레이크를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해보면 뭐 원리는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태스크 2, 3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